안녕하세요. 대국민 심뇌혈관 질환 건강지킴이 국민닥터입니다.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장원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병원 재활학과 한재영입니다. 네, 교수님 다음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전 영상에서 장원기 교수님의 심장재활 편을 보면 심장재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번엔 가정에서의 심장재활과 심장재활에 대해 잘못된 오해 및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홈트, 즉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유행이긴 합니다만 가정에서의 심장재활이란 개념 자체가 조금 생소한데요. 환자가 의사 도움 없이 혼자서도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네, 알아서 운동할 수 있게 교육이 충분히 된 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심장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 빈도, 형태의 운동을 하여야 심장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심장재활을 한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받고 그것에 맞추어 시행할 수 있는 상태, 즉 충분히 교육이 된 상태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발병 후 일정 기간 동안은 환자의 정확한 기능평가와 교육이 이루어져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심장재활은 심장재활 기능평가, 개별화된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심혈관 위험인자 관리를 포함한 교육 등 포괄적 재활치료로서 초기에 평가, 운동 처방, 교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환자들은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처음 시행하게 될 때 자전거도 있지만 주로 트레드밀을 이용해서 심장 기능과 호흡 능력을 평가하는 기능적 운동 보호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심박수, 혈압, 심전도, 증상, 산소 소모량을 관찰합니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하고 효율적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곧 가정 심장재활은 일정 기간 병원에서 심장재활을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사실 바로 가정 심장재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가정 심장재활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물론 처음 외래 내원해서 운동 부하 검사는 꼭 해야 합니다. 이때는 병원에 나오셔야 하고요. 검사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위험도를 분류합니다. 이때 저위험도인 경우에는 당일 적절한 운동에 대한 교육을 바로 시행하고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합니다. 하지만 고위험도인 경우에는 운동 중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부분 12주 이상을 병원에서 꼭 해야 하고요.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입원해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결국 가정에서 심장재활을 한다는 의미는 충분히 교육이 되었을 때를 말하며 저위험도인 경우를 당일 교육으로 가정기반 재활치료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 기반 재활 치료로 전환된 저위험군 환자의 경우에는 더 이상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가정 기반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3개월 혹은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운동 부하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신체적인 기능 변화 확인 및 적절한 운동 강도 재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장재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75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에서도 심장재활이 효과가 있나요? 네, 고령화로 인해 최근 65세 이상 환자들의 심장재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도 65세 미만 환자와 동일하게 심장재활을 통해 유산소 능력 및 신체 기능 점수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국 연구 발표뿐만 아니라 저도 역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저널에 게재한 적이 있는데요. 심장재활 기간을 12주로 충분히 갖는다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환자에서 모두 다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다른 점은 비교적 젊은 분은 6주 이내에 대부분 좋아지고 65세 이상 환자분들은 6주 이내보다는 6에서 12주 이에서 더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환자에서는 충분한 기간 심장 재활을 해줘야 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자들뿐만 아니라 75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에서도 심장 재활을 통해 신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고령 환자의 경우 적은 실체 활동량, 동반 질환 등으로 인해서 심장재활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적극적으로 심장재활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심장 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후 누워만 있어야 된다 또는 운동을 하면 심장병이 악화된다.
수술 후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을 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게 잘못된 의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친절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일부 환자분들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등산을 하면 위험하다고 하던데 혹시 운동하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일부 합니다. 그렇지만 심장저할 운동은 심장 시술 또는 수술 후에 흉통이 없고 생명 중음 후 심근 효소치가 안정되면 가능한 일찍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발병 일주일 이내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와 일주일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심폐 기능 회복은 일찍 시작한 경우가 훨씬 더 긍정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심장재활 역시 조기재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심장재활 평가 후에 안정화가 되었을 때는 의료진과 상의해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부적절하게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심장 기능이 악화될 수 있겠죠. 따라서 시술 혹은 수술 후에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심장에 부담을 준다는 말은 정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자분의 심장 상태에 따른 개별화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고 숙련된 재활학과 의사와 운동치료사의 주의 깊은 감독하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장 기능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심장재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궁금증은 다음 편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 밖에도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저희 국민닥터 채널에서 찾아보시고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국민닥터를 모시고 설명드리거나 추가 영상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건강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국민닥터 채널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